크리스 데이비스 3대가 만든 투자의 전설. 여러분, 5만 달러가 9억 달러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가문이 있습니다. 3대에 걸쳐 오직 한 가지 투자만을 연구한 가문. 오늘 우리는 월스트리트가 인정한 투자 명가 데이비스 가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와 철학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지혜의 기록입니다. 1장 모든 것의 시작 1947년 뉴욕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 미국은 승전국의 환희에 젖어 있었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대공황의 기억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고 주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젓는 시대였죠. 바로 이 시기 뉴욕의 한 사무실에서 38세의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쉘비 컬럼 데이비스. 그는 원래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했고 한때는 저널리스트로 일했으며 정부 기관에서 보험 산업을 연구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투자의 세계로 뛰어든 것입니다. 손에 쥔 돈은 단 5만 달러. 아내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것도 대공황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대에? 하지만 쉘비 데이비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험 산업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그냥 금고에 넣어두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그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돈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보험회사는 공짜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 같다. 이 통찰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쉘비 데이비스는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보험주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주식을 팔 때 그는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장 복리의 마법, 시간이 만든 기적. 여러분, 복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도 하죠. 쉘비 데이비스는 이 복리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단기 수익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딱 2가지였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회사를 오래 보유하는 것.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고 조금만 떨어져도 공포에 휩싸입니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들이 뭘 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쉘비 데이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만 달러로 시작한 그의 포트폴리오는 그가 세상을 떠난 1994년 무려 9억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47년 동안 1만 8천 배의 수익률.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3%입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워런 버핏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20% 정도입니다. 쉘비 데이비스는 버핏과 동시대를 살았고 버핏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버핏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서지 않았고 자신을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3장 철학의 전수, 아들 쉘비 MC 데이비스. 쉘비 데이비스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쉘비 MC 데이비스. 이름도 아버지와 비슷하죠? 아버지 쉘비는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투자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에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신문의 경제면을 함께 읽으며 자연스럽게 투자적 사고방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 쉘비도 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1969년 그는 뉴욕 벤처 펀드를 설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데이비스 뉴욕 벤처 펀드의 시작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원칙들을 펀드 운용에 적용했습니다. 첫째,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산다. 둘째, 장기간 보유한다. 셋째, 인내심을 갖는다. 아버지가 개인 투자자로서 성공을 거뒀다면 아들은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그 철학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는 3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크리스 데이비스입니다. 사장 크리스 데이비스의 등장. 크리스 데이비스는 196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투자 가문의 일원으로 자랐지만 처음부터 투자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크리스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좋아했고 스포츠를 즐겼으며 학교 생활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 주제가 달랐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오늘 뭘 했니? 숙제는 했니?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면 데이비스 가문의 식탁에서는 기업 분석과 투자 철학에 대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크리스, IBM이 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니? 이 보험 회사의 경쟁 우위는 뭘까? 왜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빠질까? 어린 크리스는 이런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적 사고방식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했고 이후 아버지의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석가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나갔죠. 그런데 크리스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철학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 방식이 효과가 있는 거지? 시대가 바뀌어도 이 원칙이 통할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이 질문하는 습관이 그를 단순한 가업 계승자가 아닌 진정한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5장 데이비스 더블 가문의 비밀 무기. 데이비스 가문에는 특별한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데이비스 더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의 가격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기업의 이익 그리고 그 이익에 시장이 부여하는 배수, 즉 PER입니다. 주가 주당 순이익 EPS 곱하기 주가 수익 비율 PER.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데이비스 가문은 두 가지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찾습니다. 첫째,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PER이 낮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주식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면서 EPS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시장이 이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PER도 올라갑니다. 두 숫자가 함께 올라가니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블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기업의 EPS가 1달러이고 PER이 10배라면 주가는 10달러입니다. 5년 후 이 기업의 EPS가 2달러로 성장하고 시장이 이 기업을 재평가해서 PER이 20배가 됐다고 해봅시다. 주가는 얼마가 될까요? 2달러 곱하기 20배는 40달러. 10달러에서 40달러로 4배의 수익입니다. 이것이 데이비스 더블의 힘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비스 가문은 이것을 데이비스 더블킬이라고 부릅니다. 인기 있는 성장주가 있습니다. EPS가 2달러이고 PER이 50배라면 주가는 100달러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EPS가 1.5달러로 떨어지고 시장의 기대도 꺾여서 PER이 15배로 하락합니다. 주가는 1.5달러 곱하기 15배 22.5달러. 100달러에서 22.5달러로 77.5%의 손실입니다. 이것이 데이비스 더블킬입니다. 크리스 데이비스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더블의 기회를 찾으면서 동시에 더블킬의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장 소유자처럼 생각하라. 크리스 데이비스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소유자처럼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종이 조각이나 화면 위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가격의 움직임뿐입니다. 하지만 크리스 데이비스는 다르게 봅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 있는 빵집의 지분 10%를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빵집의 가치가 매일 변동한다고 누군가가 말해도 여러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 빵집이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는지, 손님이 꾸준히 오는지, 주인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죠. 크리스 데이비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살 때 그 기업을 영원히 보유할 수 있는지를 자문합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이 기업이 번성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뉴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시장의 소음을 무시하고 기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 데이비스의 평균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의 핵심 포지션들은 10년 이상 보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의 펀드 매니저들 대부분이 몇 개월, 길어야 12년 보유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7장 경영진을 보는 눈. 크리스 데이비스가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영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나쁜 경영진을 만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업도 뛰어난 경영진을 만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경영진의 어떤 점을 볼까요? 첫째, 진실성입니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솔직한가?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과거의 한 약속을 지켰는가? 크리스 데이비스는 경영진의 과거 발언과 실제 결과를 꼼꼼하게 비교합니다. 만약 경영진이 5년 전에 우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면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경영진은 회사가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가, 인수합병을 하는가, 배당을 주는가, 자사주를 매입하는가? 이 결정들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영진은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만 집중합니다. 수익성은 신경 쓰지 않고 매출만 키우려 합니다. 이런 경영진은 주주의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경영진은 회사 규모는 작더라도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합니다. 불필요한 확장을 하지 않고 남는 돈은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경영진이 크리스 데이비스가 찾는 경영진입니다. 셋째, 주주와의 이해관계 일치입니다.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것인가 아니면 직접 돈을 주고 산 것인가? 직접 돈을 주고 주식을 산 경영진은 주주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경영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8장 위기에서의 기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때 크리스 데이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오히려 사들였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투자한 금융주들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펀드의 성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위기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장이 공포에 빠져서 모든 것을 헐값에 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셸비 데이비스가 1940년대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그가 위기 때 사들인 주식들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크리스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장기 투자자에게 선물입니다. 위기가 없다면 우리는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위기가 기회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망할 기업에 투자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기업의 사업 모델은 위기 이후에도 유효한가? 경영진은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위기는 매수의 기회입니다. 9장 버핏과의 인연. 크리스 데이비스와 워런 버핏.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유대가 있습니다. 둘은 같은 투자 철학을 공유합니다. 장기 가치 투자, 기업의 본질에 집중, 인내심의 중요성. 이런 원칙들에서 둘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크리스 데이비스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수년간 참석해왔습니다. 그는 버핏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의 지혜를 배워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데이비스 어드바이저스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해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데이비스는 버핏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버핏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자본 배분자입니다. 그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버핏도 데이비스 가문에 대해 존경을 표해왔습니다. 3대에 걸쳐 일관된 철학을 유지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낸 투자 가문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같은 가치를 믿는 동지이자 서로에게서 배우는 학생이자 스승입니다. 10장 금융주에 대한 집착. 데이비스 가문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대 모두 금융주, 특히 보험주와 은행주에 집중 투자해 왔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셸비 데이비스는 보험주로 부를 쌓았습니다. 아버지 셸비 MC 데이비스도 금융주를 핵심 포지션으로 유지했습니다. 크리스 데이비스 역시 금융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왜일까요? 크리스 데이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융업은 잘 이해하기만 하면 놀라운 투자처입니다. 좋은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경제의 성장과 함께 커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규제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진입하지 못합니다. 물론 금융주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국유화됐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업의 특성상 위기가 오면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 데이비스도 이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융주를 고를 때 극도로 신중합니다. 보수적인 경영, 강력한 자본 기반,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진 금융회사만을 선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금융회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좋은 금융회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둘을 구별할 수 있느냐입니다. 11장 피해야 할 함정들. 크리스 데이비스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스토리에 현혹되는 것. 시장에는 항상 흥분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혁명적인 기술, 세상을 바꿀 신사업,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이런 스토리에 투자자들은 쉽게 현혹됩니다. 하지만 크리스 데이비스는 경고합니다.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투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두 번째 함정 최근 성과를 과대평가하는 것. 인간의 뇌는 최근에 일어난 일에 더 큰 가중치를 둡니다. 최근 3년간 큰 수익을 낸 펀드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 데이비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성과를 보세요. 그리고 그 성과가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이해하세요. 운이 좋아서였는지 아니면 일관된 철학과 과정의 결과였는지를. 세 번째 함정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 지금 시장이 고점인 것 같으니 팔아야겠다. 곧 폭락이 올 것 같으니 현금을 보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크리스 데이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과 돈의 낭비입니다. 그는 대신 이렇게 조언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서 적정 가격에 사고 오랫동안 보유하라. 시장의 단기 변동은 무시하라.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12장 다음 세대를 위한 가르침. 크리스 데이비스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자녀들에게도 투자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들에게 투자업에 종사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법, 인내심을 갖는 법, 군중을 따르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녀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데이비스 가문의 투자자들은 모두 다독가였습니다. 셸비 데이비스도, 셸비 MC 데이비스도, 크리스 데이비스도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습니다. 크리스 데이비스는 특히 역사책을 좋아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두려움, 과신과 공황. 이런 것들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100년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알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장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해야 하는 것.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했고 스마트폰이 나왔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기존의 거인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데이비스 가문의 투자 철학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크리스 데이비스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네. 우리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한다. 이것은 1947년에도 맞았고 오늘도 맞고 미래에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기업은 변합니다. 할아버지는 보험회사를 분석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도 추가했습니다. 나는 기술 기업도 봅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적용하는 대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비스 가문이 3대에 걸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들은 핵심 철학을 고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했습니다. 14장 평범한 투자자를 위한 조언. 크리스 데이비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첫 번째 조언, 자신을 알라. 당신이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 파악하세요. 변동성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나요? 얼마나 오래 투자할 수 있나요? 주식이 50%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솔직하게 자신을 평가하세요. 두 번째 조언, 단순하게 하라. 복잡한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오래 보유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 확인해도 됩니다. 세 번째 조언, 비용을 낮춰라. 투자에서 가장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비용입니다. 수수료가 낮은 펀드를 선택하세요. 잦은 매매를 피하세요. 비용은 작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조언, 뉴스를 끄라. 금융 뉴스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가 클릭을 유도하니까요. 뉴스에 휘둘리지 마세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조언, 학습을 멈추지 말라. 투자는 평생 학습입니다. 책을 읽으세요. 훌륭한 투자자들의 글을 읽으세요. 실수를 분석하세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15장 마무리 3대의 유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947년 셸비 데이비스가 5만 달러로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이런 유산을 남기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믿는 원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라. 적정 가격에 사라. 오래 보유하라. 인내심을 가져라. 이 단순한 원칙이 3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아들 셸비 MC 데이비스가 이어받았고 손자 크리스 데이비스가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도 데이비스 어드바이저스를 통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데이비스는 말합니다. 우리 가문의 이야기는 특별한 천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과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 원칙을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철학을 갖추고 그것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셸비 데이비스가 5만 달러를 9억 달러로 만드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세요. 시간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클로징. 오늘 우리는 데이비스 가문의 이야기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5만 달러에서 시작해 9억 달러를 넘어선 전설적인 여정. 3대에 걸쳐 전해진 투자의 지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크리스 데이비스. 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나요?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